안녕하세요. 12년차 부동산 투자자 삼익원 원수입니다. 오늘은 10억 원으로 10년 전 강남 아파트 샀다. 2편입니다. 현 시점에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현실 생존 전략 위주의 영상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난 1편 영상에서는 첫 번째 10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변천세 이야기를 해오고 두 번째 서울 아파트 지역별 월세 비용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10억 원이란 자금의 가치 그리고 현재 서울 아파트 월세 거주 비용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 또는 오늘 말씀드릴 전략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을 누르시면 제 채널에서 1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현 시점에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알고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부터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입니다. 청약하는 물량이 아니라 이미 청약이 완료되어 입주를 앞둔 예정 단지들입니다. 즉 그래프에 나온 빨간색 2026년, 27년, 28년까지는 입주 예정이 거의 확정이라 입주 물량에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올해 2026년 거의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내년 2027년에 노원구 서울원 아이파크라고 2264세대와 서울 서초구 DH 크레스트라는 5007세대가 내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 많은 세대가 입주한다고 서울 아파트 집값이 잡히고 전세가가 잡힐까요? 작년에 2025년 강남구 개포동 쪽에 입주가 계속되었었고 올림픽 파크폴에 온 1만 2천 세대가 입주를 해도 전혀 가격대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파트 자산 가격 상승과 주거비 폭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경기를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최근 중동 지역 이란 사태로 모든 인플레이션은 계속 가속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축 아파트 건설비와 자재비 등은 건설사의 건설비 증가와 함께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으로도 반영되고 있으니 점점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에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매매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거비의 상승은 실질 가격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월급 빼고 거주 비용은 더 오르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동산 시장 속에서 관망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 훗날 관심 갖고 움직이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자산 격차는 분명 더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 분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부동산 투자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현실적인 전략은 부동산 포트폴리오, 즉 자산 비중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몇 년간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고려하자면 아파트의 다수 보유보다는 점점 규제와 세금 측면으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즉 불필요한 자산은 정리하고 현금 흐름이나 핵심 자산으로 보유하는 방향을 생각할 시기입니다. 보유자 중에 규제 지역이면서 못난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중과 양도세 납부하는 것보다는 5월 9일 이전에 정리가 났습니다. 또는 4월 1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대출 연장이 막힐 우려가 있는 분들, 4월 17일 이전에 매도 계약을 체결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금 흐름이나 월세를 통해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오래 가져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은 경험자분들이 잘 하리라 믿습니다. 최근 가장 수요가 많은 1주택자분들은 핵심지 자산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아직까지 1주택에 대한 규제가 크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는 더 인기가 높은 시기입니다. 현재 강남 3구와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등 급매물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2, 3억 원 하락하는 매물들이 존재합니다. 반면 15억 원 이하에서는 갭매우기 기준으로 오히려 상승하고 거래량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급지와 하급지의 갭이 좁혀질 때가 항상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 규제는 더욱 제어오고 있고 자본 여력이 있거나 현금 여력이 되는 1주택자분들은 더 나은 자산 취득을 목표로 계획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정부의 전방위 부동산 규제 상황에서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오히려 진입출구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매물 출회를 목적으로 하는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좋은 지역에서도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으니 무주택자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본 입장에서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이 많고 거주 비용도 계속 높아질 전망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산 가격 상승과 거주 비용 부담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주택자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실물 자산 취득을 통한 인플레이션 상승에 탑승을 하고 거주 비용도 아낄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하면서 현재 정부가 만들어준 규제 속에서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현재 시점으로 각 포지션별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주거비 폭등과 청약 부족 시기에 다주택자의 세킹 금매물을 알아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1주택자분들은 소득이나 현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 중에 보유하신 단지와 상급지의 갭이 줄어든 상황이 맞다면 기회를 보고 갈아타기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15억 원 기준점으로 시세 흐름이 다른 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분들은 자산 규모를 확장하기보다는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개선하는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부동산 매수를 할 때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일관된 방향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선 지 1년도 되지 않았고 아직 4년이 남았기 때문에 중장기 이상 보유할 자산을 고려하실 시기입니다. 또 글로벌 경제적 이슈를 보면 인플레이션은 더욱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축과 구축의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신축이 되지 못한 재건축, 재개발에도 재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자산의 규모보다는 질 좋은 자산을 선택하고 본인이 오래 버틸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시기에 저는 부동산 투자로 대응 방법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현재가 경제적인 위기로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하면 대응하는 법을 알면 되는 것이고 몰라서 못하는 분들은 새롭게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부정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회사의 직장인이면서 부동산 투자라는 수단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저의 미래와 가족까지 긍정적인 노후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계획을 되시길 바라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 긴 내용은 3일권 단수 블로그를 검색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과 아파트 투자하실 분들을 위해 저희 실전 경험담을 담은 전자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서울 아파트와 청약에 대해 투자하실 분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초보까지 이해하기 쉽도록 한 권에 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네이버에서 3위고 단수를 검색하셔서 블로그를 찾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자 3위고 단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